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국회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이 어느 지역 유권자를 대변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매우 바쁜 정치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삶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지방선거는 대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런 지방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바로 국회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원 총정수 산정입니다. 최근 정개특위의 양당 간사 간에는 헌재 판결로 인한 인구 기준과 지역 대표성 보완을 모두 충족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모의 예측 실험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안에 대한 결론을 앞두고 정개특위는 멈춰섰습니다. 한간의 소문처럼 대선 결과를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후보 공천을 대선 이후에 하는 거야 각 당의 자유지만 양당 소속이 아닌 후보자들, 자기 지역구의 후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유권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두른다면 충분히 18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후보자와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민주주의의 장에서 멋진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양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 정개특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상적인 획정안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 방안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에 대해 송치용 의원님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의당 소속 송치영 의원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먼저 만납니다. 지방의회가 특히 주민의 삶과 닮아야 하는 이유이며 비례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의회 의원 연동형 비례제 도입,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흐름이 이대로 끊겨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방안이라도 서둘러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행 10%인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는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의 진출이 가능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의 단서가 우선 폐지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의 개선 필요에 대해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안은 소수정당 청년 후보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돼야 합니다. 청년이 정치에 도전하는 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 장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막대한 선거 비용입니다. 기성세대에 비해 쌓아놓은 자산도 적고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인맥도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공직후보자 청년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드디어 통과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었습니다. 정의당과 같은 소수정당의 청년 후보들은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법안이었던 것입니다. 청년 추천 보조금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기준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15% 또는 10%의 청년을 공천한 정당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정당들은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이든 비청년이든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에 20%나 15 또는 10%를 공천하는 것 자체가 소수정당에게는 너무나 높은 허들이라는 뜻입니다. 정의당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에서 출마하는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자 중 청년 후보자 비율은 20%를 능히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렵게 도전하는 정의당의 청년 후보들이 이번 청년 추천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에 만들어진 법안으로는 어렵습니다. 소수정당의 청년 후보들은 거대 정당의 청년 후보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현실입니다. 큰 정당의 청년과 작은 정당의 청년 모두 청년 추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선거 비용에 대한 지원이 누구보다도 절실한 소수 정당의 청년 후보들에게도 청년 추천 보조금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양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테지만 많은 이들은 불안한 마음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에 출마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늦게 구성된 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논의했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코로나19 확진자의 안전한 투표 방법 마련 등 성과를 냈습니다.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인구 편차 및 지역 대표성 도안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코앞에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해 불가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정개특위 간사간에는 인구 기준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행안부 모의 예측 실험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 도출도 불과 이틀가량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즉시 정개특위를 가동하면 18일 이전에는 충분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결론을 코앞에 두고 개정 휴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를 보고 유불리를 다시 따지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비겁한 이유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수천의 예비 후보자들을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양당은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 논의의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 공당의 자세입니다. 예, 선거 획정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먼저 만납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닮아야 하는 이유이며 비례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 확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의 흐름이 이대로 끊겨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방안이라도 서둘러 논의해야 합니다. 현행 10%인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진출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또한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근거인 공직선거법 26조 사항의 단서가 우선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주 정개특위에서 청년 추천 보조금을 도입하는 정치자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 후보자들부터는 청년 추천 보조금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규정대로라면 소수정당 청년들은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거의 확정적입니다. 청년 추천 보조금의 배분 기준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10%를 청년으로 공천한 정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지역구 숫자는 1035개입니다. 이 중 10%만 하더라도 103명입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을 합쳐도 이 숫자를 채우기 어려운 소수정당들에게 이를 청년으로만 채우라는 것은 보조금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년 추천 보조금은 거대 양당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모든 청년을 위한 제도여야 합니다. 거대 정당만 충족 가능한 기준이 아니라 청년을 공천하는 모든 정당이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추천 보조금 배분 기준을 전국 지역구 총수가 아니라 각 정당에서 추천한 지역구 후보자 총수 대비 청년 후보자 비율로 해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대안을 통해 더 나은 제도를 만들 논쟁을 주도하겠습니다. 정치의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두고 설레거나 기대가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은 선거, 정치가 사라진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정개특위가 책임을 다해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을 닮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청년 정치인이 금전적 부담 없이 정치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정치가 담지 못한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제대로 된 정치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정의당 정치개혁